사업장 임대료 부담 줄이기, 공간대여 1대1 무료 컨설팅 선정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안녕하세요. 공간대여 부업의 모든 것 채널의 소니입니다. 지난주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사업장 공간대여로 임대료 부담 줄이기 1대1 무료 방문 컨설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컨설팅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요. 총 32분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 외에 지원해 주신 분들의 사연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공간 대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 보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공간 대여로 임대료 부담 줄이기 컨설팅 대상자는요, 서울에 있는 20평대의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선상으로 해당 내용 간략하게 안내 드렸고요. 현재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간단한 소품 구매는 미리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1, 2주 내에 일정 맞춰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선 선정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과 유형, 가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서 제가 선정하기 전에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둘째는 공간 대여로 운영 가능한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점, 영업 외 시간이 많다는 거죠. 셋째는 촬영 장소는 물론 모임 공간까지 운영 가능해 보여 공간 대여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넷째는 최근 몇 개월간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의 특별한 제안이 있었는데 초기 운영까지는 제가 직접 맡아서 공간 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공간 대여 플랫폼 계정으로 제가 직접 공간을 등록하고 예약도 받고 수익금 정산까지 모두 다 위임을 하신 거죠. 물론 제가 계속 맡아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약 두세 개 들어올 때까지만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예약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라면 제가 몇 개월 동안 붙잡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주신 구독자분 사연의 공통점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거였는데 공간 대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현재 고민 중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 대여를 준비하는데 장소 선정을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둘째, 공간 대여 유형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셋째, 유형은 정했으나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모르겠다. 넷째, 너무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 공간을 등록했는데 문의가 오지 않는다. 처음 시작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모든 사연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들을 한번 문서로 정리해서 필요하신 분에게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메이크업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구독자님이 플랫폼 한 곳에 올렸는데 1년째 반응이 없다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공간은 수요 타겟이 굉장히 뾰족한 특수 공간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플레이스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공간대여 대표 플랫폼에 올려놨다고 반응이 오긴 좀 어려운 공간이에요. 이런 장소를 원하는 수요자가 아직 이 공간을 확인조차 안 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문의는 많은데 예약이 안 된 케이스가 아니라 문의조차 없었으니까요. 제가 만약 운영한다면 헤어 메이크업 관련 종사자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나 지역 기반의 당근 커뮤니티 혹은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공간대여 관련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의 보완일 거고요. 장소를 디벨롭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검색해서 찾아본 메이크업 아카데미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현재는 벽면 거울과 의자만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클래스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뷰티 헤어 관련 도구들이 좀 더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물론 이제 클래스를 운용하는 선생님이나 수강생분 모두 이제 본인이 쓰는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더 좋을 소품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미용 도구를 담는 트레이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배치해서 이 공간만큼은 뷰티 클래스를 운영하는 최적화된 공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추가로 논현동 프라이빗 공유 뷰티샵 운영 중이신 구독자님도 조금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사용할 수요가 뾰족한 곳일수록 이 수요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그나마 반응이 옵니다. 공간대여 대표 플랫폼은 오히려 서브로 운영하셔야 하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모집하거든요. 특정 테마의 공간을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획전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등록된 공간 대여 비용을 절반 정도로 낮춰서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초반에는 순수익을 확보하는 것보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부 특정 타겟에게 노출해 본다.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인다. 테마에 맞는 기획전이 있을 경우 신청한다. 공간 대여 가격을 낮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유형의 구독자분의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평대의 학습 코칭 연구소라는 장소가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한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이 제작진분들의 연락을 받아서 공간을 대여해 드렸는지 그걸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 공간 대여 플랫폼에 등록을 해두셨다고 하시면 세미나, 발표회, 컨퍼런스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더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이지만 수요가 있었던 곳이니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집을 이전해서 공간 대여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이사 가는 김에 새로운 집에서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제 공간 대여를 하기 위해 이사를 가시는 걸까 봐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구독자님은 이사 지역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대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아워플레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집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주택, 빌라, 원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사갈 집의 카테고리를 눌러주시고 리뷰 많은 순으로 설정해서 위에서부터 쭉 공간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공간 평수, 집의 구조, 인테리어 컨셉을 보시고 내가 비슷하게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집을 선택하신 다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기 많은 매물을 레퍼런스로 삼으셔서 이사갈 때 집을 꾸미는 것보다 촬영 장소를 새로 세팅한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디자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평 공간을 공유 오피스로 꾸며 놓으시고 11평의 공실을 파티룸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하신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컨설팅 신청하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컨설팅은 선정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파티룸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파티룸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모임, 스터디, 생일 파티, 브라이덜 샤워, 보드게임, 2인 영화관 등등 정말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중 굉장히 컨셉이 뚜렷한 공간으로 정해서 운영하실지 아니면 회의실이나 스터디 등 멀티로 운영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초기 운영할 때는 완전 뾰족하게 가는 것보다는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파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소음 이슈인데요. 주변 공간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최대한 주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음 관련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스터디, 회의, 미팅룸 중 주변 공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최대한 주의해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판교역 쪽에서 촬영 스튜디오 하시는 구독자님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집을 스튜디오처럼 운영하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어떤 공간인지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것처럼 집 사진 한번 쭉 찍어서 플랫폼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스튜디오 운영해 보셔서 공간 기획, 공간 홍보, 손님 응대 이런 과정들은 모두 해보셨을 거니까 훨씬 접근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다음은 마곡동 녹음업체 사무실 공간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이 계셨어요. 우선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녹음 스튜디오라고 검색해 보시고 이미 운영 중인 공간과 구독자님이 소개할 공간을 비교해서 가격을 선정해 보시고 한번 등록해 보세요. 추가로 녹음 스튜디오 중에 인기가 많은 곳은 리뷰 내용도 다 보시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아직 어떤 공간 대여 사업을 할지 모르는 분이 좀 많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해보고 싶은 공간 대여의 유형과 실제로 수요가 있을 공간 대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 대여 운영하시는 건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덜어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운영할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내가 운영할 이 장소 근처에 다른 공간 대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슷하게 운영하고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볼 건지 완전 차별화를 통해 다른 고객을 유치할 것인지 등등 되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집이나 사업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공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공간 대여를 새로 운영한다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도 하고 운영 안 되더라도 월 고정비는 계속 추가로 이제 나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막연하게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도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집에서 하는 촬영장 공간 대여와 다른 집을 구해서 하는 단기 임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를 좀 준비를 하려고 매물을 좀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지역 선정부터 공간 대여 유형까지 신중히 고민해 보세요.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공간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